자, 컨쇼 라이브 방송 제가 오늘 준비한 대학교 바로 국민대학교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국민 프론티어에 대해서 이제 좀 해드릴 건데요. 저희가 국민대학교를 분석하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사정관이랑 일단 인터뷰를 먼저 진행을 했고요. 그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좀 궁금했던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분석을 하고 그거를 재가공해가지고 오늘 방송에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프론티어는요, 국민대학교의 전통적인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성평가를 통해서 서류평가를 하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면접이라는 게 진행된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민대학교의 프론티어와 좀 이따 해야 될 학교생활 우수자의 가장 큰 차이는 뭡니까? 면접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일단 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도 서류형과 면접형으로 나눠서 이번 시즌에 아이들을 선발을 하는데, 자, 일단은 서류평가 3배수로 뽑습니다. 서류평가를 할 때는 뭐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 전공 적합성, 학업 능력 이런 것들을 봐서 정성적 서류를 평가하고 그걸 통해서 일단 3배수 안에 있는 학생들을 가지고 다시 면접이라는 걸 보는데, 요 면접 30% 있잖아요. 국민대학교는 면접에 대한 비중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높습니다. 면접으로 저 1단계 70% 점수 있잖아요. 그게 진짜 많이 뒤집어지는 학교입니다. 이거 면접에 대한 비중이 높다라는 거는 저희 컨쇼가 경험한 데이터도 있지만 국민대학교 사정관 입에서도 면접에 대한 비중은 저희는 높고 아이들 성적대가 생각보다 많이 뒤집어지니까 면접 준비 되게 잘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이 면접은 그러면 어떤 면접인가요? 서류 신뢰도 면접입니다. 서류 안에서 우리 아이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부분을 물어본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서류평가 100%를 한다는데 이 서류평가 100%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됩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대학교 프론티어는 일단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고요. 요 이제 3가지를 가지고 이제 아이들을 선발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늘 뭘 좀 보여드리고 싶냐면 요 전공 적합성입니다. 요 전공 적합성이 전체가 40% 정도로 가져가고요. 자기 주도성과 도전이 50%가 들어가는데, 잘 보시면 요거 두 개가 되게 많이 연관돼서 갑니다. 그래서 국민 프론티어는 전공 적합성을 많이 보는 대학교예요. 그래서 경희대나 동국대학교 라인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데, 그래서 우리 아이가 가고자 하는 학과에 맞게끔 전공에 대한 활동들이 있으면은 좀 유리하고요. 또 하나는 얘네 학교는 전공 학업에 대한 부분도 엄청나게 중요시합니다. 네,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분석 방송에서 말씀드릴 이 전공 학업을 국민대학교는 생각보다 되게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아이가 이제 학교를 들어왔을 때 기초학업을 통해서 전공을 쫓아올 수 있는 학업적 능력이 되는지가 우선적으로 평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과에 대한 관심사를 어떻게 가져가는지 이 부분을 함께 분석하는 거를 생각보다 비중을 되게 많이 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자기주도성은요, 우리 아이가 학교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활동에 대한 주체성과 적극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데, 이 활동을 볼 때 뭐랑 엮어서 많이 보냐면 전공에 대한 활동과 엮어져서 분석이 되기 때문에 전공 적합성과 자기주도성, 발전 가능성은 좀 함께 보면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국민대학교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대학교 들어오는 아이들의 생활기록부가 생각보다 막 수준 높게 만들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활동에 대한 라인만 제대로 구성돼도 충분히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학교다 보니까 전공과 우리 아이 생활기록부를 분석하실 때 어디 학과에 지원했을 때 가장 연관성이 있고 직접성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따지면서 지원하시면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진로 탐색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과정이나 대학 학업을 이수하는 기초학업이라는 이게 전공학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연관시키면서 분석하셔가지고 우리 아이 생기부가 국민대학교 지원하는데 프론티어적인 부분에 잘 맞는지를 좀 보면 되고요. 그리고 모든 성적은 정성적 평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성 평가를 할 때는 단순하게 등급만 보는 건 아니고 우리 학생의 원점수나 그리고 그 학교 수준을 보기 위한 편차, 그리고 아이들의 수준을 따지는 평균, 이런 것들을 다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는 학교가 바로 국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한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할까요? 라고 국민 프론티어를 물어보신다라면
자, 이거는 이번 2022학년 발표한 데이터랑 3년치 데이터를 저희가 조금 분석을 해가지고, 왜 그러냐면 국민대학교 프론티어는 지금까지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에 대한 이런 것들을 그렇게 크게 바꾸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대학교는 이제 좀 데이터를 폭넓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문과 같은 경우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을 때 2.3에서 2.6등급 정도 되면 점수가 전혀 밀리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2등급 대 초반에서 중반 라인 정도만 구성되더라도 프론티어 집어넣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이유가 프론티어랑 좀 비교하면서 봐야 되는 거는 교과 전형입니다. 교과 전형 같은 경우 최저라는 변수가 있지만, 교과 전형이 아이들이 2등급 대 초반에서 2등급 대 중반 사이로 합격선을 형성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2등급 대 초반 라인으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아이들 2등급 대 아이들이나 1등급 대 후반 아이들은 당연히 교과 전형을 선호를 하고요. 일단 거기에서 점수대가 조금 부족하면 서류를 가지고 국민대학교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등급 대 초반 정도가 된다라면은 점수가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연계는 솔직히 문과보다는 점수대가 합격선이 조금씩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를 분석했을 때 조금 등급에 대한 이 수치에 대한 데이터가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시즌에도 2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일단 안정권을 형성할 수 있다. 그래서 한 2.1에서 2.35 정도가 될 것 같고, 적정 라인,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우리 아이가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적정 라인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안정권은 솔직히 점수가 좀 남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는 2.7에서 3.2등급까지도 지원이 가능한 라인이다. 그래서 국민대학교는 2등급 대 후반에서 3등급 대 초반 정도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문과 같은 경우는 3등급 대 초반 아이들이 좀 적정선의 점수대가 분포대가 형성되지만, 이과 같은 경우는 요번에 좀 이과 아이들은 2등급 대 아이들이 조금 분포대를 형성하다 보니까 3등급 대 아이들보다는 2등급 대 아이들이 적정선을 조금 형성할 수 있지만 2등급 대 좀 끝물, 그러니까 2등급 대 후반까지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도전권 같은 경우는 3.7에서 3.5등급 아이들, 그러니까 문과는 한 3.7까지, 이과 아이들은 한 3.5등급까지, 그러니까 3등급 대 중후반 아이들도 충분히 도전권을 형성할 수 있는 게 바로 국민대학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민대학교 프론티어예요. 자, 그러면 국민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프론티어라는 이 면접형이 있고요. 또 서류형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번 서류형과 국민 프론티어 면접형의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준비한 건 국민대학교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인데 이것도 학생부 종합전형이 맞습니다. 자, 그러면 뭔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는 프론티어랑 가장 큰 차이는 여기에는 면접이 없다라는 겁니다. 서류 100% 갖고 아이들을 선발하는데, 선발하는 기준이 있잖아요. 그건 아까 프론티어 할 때 보여드렸던 거랑 똑같습니다. 전공에 대한 부분 좀 많이 보고요.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을 특히 프론티어보다 훨씬 중시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자기주도성이나 발전 가능성 같은 곳에, 그래서 전공학업이나 어떤 발전 가능성, 자기주도성을 좀 높게 평가하고 인성 부분을 조금 더 낮게 평가한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프론티어랑 서류를 보는 방식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면접이 없다 보니까 아이들의 서류를 보는 데 있어서 무엇을 조금 중점적으로 볼 수밖에 없냐면 학업 중심으로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업에 대한 어떤 이런 성적에 대한 부분들도 중요시하고요. 정성적 평가를 통해서 할 때는 전공학업에 대한 부분도 중요시하는데, 결국은 프론티어랑 다른 점은 두 가지입니다. 면접이 없다라는 부분과 학업에 대한 성적을 조금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성적대가 조금은 프론티어보다는 좀 높게 형성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프론티어랑 학교생활 우수자랑 생각보다 점수차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진 않거든요. 그래도 그 작은 차이를 분석해서 어디에 조금이라도 우리 아이가 더 유리한지를 넣어야 되고, 우리 아이가 만일 면접을 진짜 잘 볼 수 있는 아이예요. 우리 아이는 활동했던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면접장에서 충분히 자기를 어필할 수 있다라면, 점수대가 학업에 대한 점수가 좋다라면 면접을 보는 프론티어가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우리 아이가 만약 성적대가 조금 형성되어 있지만 면접이나 이런 것들에 부담이 있다라면 학교생활 우수자를 지원하는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성적을 가지고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를 결정하기보다는 면접이라는 거를 가지고 기준을 잡는 게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생활 우수자랑 프론티어 같은 경우
아이들의 합격선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래프를 분포대를 분석해 보면 확실히 학교생활 우수자가 학업에 대한 성적대 분포대가 조금 더 높게 형성되는 건 맞거든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저는 면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 면접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프론티어와 학교생활 우수자를 하면 돼요. 일단 서류 같은 경우는 솔직히 프론티어나 학교생활 우수자나 똑같은 방향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생활 우수자랑 프론티어를 비교할 때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를 지금부터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학교생활 우수자도 수능 최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아이들이 합격선을 형성하는지 한번 등급대별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 고등학교 기준으로 했고요. 인문계 아이들은 안정권이 2.0에서 2.1 정도예요. 그러니까 아까 프론티어는 2등급 때 초중반이었잖아요. 그런데 확실히 학교생활 우수자는 학업에 대한 부분, 등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다 보니까 이제 아이들의 분포대나 합격선을 봤을 때 한 2등급 때 초반 쪽으로, 그리고 2등급 때 초반에서 중반 사이로 아이들의 분포대가 좀 형성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에서 한 2.0에서 2.1 정도면 완전히 날개를 단 거고요. 적정선이 한 2.5등급, 그러니까 2등급 때 중반.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2.5예요. 그러면 프론티어를 집어넣게 되면은 점수가 남는 거고요. 학교생활 우수자를 집어넣게 되면 점수가 적정권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충분히 해볼 수 있는 아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 아이의 서류에 대한 수준과 그리고 면접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아까 드렸던 거고요. 도전권으로 그렇다고 학교생활 우수자가 성적대를 좀 많이 본다 하지만 3등급 대 아이들도 충분히 지원권은 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3등급 대 아이는 학교생활 우수자보다는 프론티어 쪽으로 지원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는 있습니다. 면접만 할 수 있다라면. 그렇기 때문에 3등급 대 아이들은 학교생활 우수자보다는 프론티어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이 학교생활 우수자는 합격한 아이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문과 아이들이 자연계 아이들보다 점수대가 조금 더 앞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계가 문과보다 점수대가 조금 뒤로 더 빠지는데 일단은 안정권은 2.15에서 한 2.3등급 정도, 그리고 적정권이 2등급 대 중반에서 조금 뒤로 점수대가 조금 벌어져요. 그래서 한 2.4에서 2.8등급, 그리고 도전권이 2.9에서 3.2등급인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3등급 대 아이들은 이 프론티어가 훨씬 자연계도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학교생활 우수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학교생활 우수자와 프론티어에 우리 아이가 어디에 더 잘 맞는지를 볼 때 두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아이의 학업 성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시고요. 두 번째는 우리 아이가 면접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이게 일단은 핵심 두 가지고요. 마지막 하나 더 점검을 할 수 있는 거는 서류에 대한 비중이 어느 정도 우리 아이 수준이 돼 있는지를 보고 싶은데 솔직히 그거는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하기는 좀 힘들어요. 전문가들에게 좀 부탁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대학교 사정관님들한테 좀 부탁을 해야 되는데 요즘 대학교가 학생들의 개인 서류를 봐주지 않다 보니까 서류 분석하는데 이제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일단은 국민대학교 서류를 제껴놓고 아까 말씀드린 그 두 가지를 가지고 우선적으로 판단을 하셔갖고 지원을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국민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